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일 먼저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데 중에 하나가 바로 검찰인 것 같아요. 자, 김호수 검찰, 김호수도 지금 카멜라온이 되어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호수가 왜 그러냐면 지금 느닷없이 윤석열 그 다음에 이 당선인의 공약을 지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박범계를 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김호수의 진실성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요, 이 사람은 진짜 카멜레온이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권성동 의원이 김호수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떠나라 임기재 검찰총장을 두고, 이것도 물론 잘못됐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안 떠나겠다고 버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버티는 김호수도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게 검찰 내부 분위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 총장 때 추미애와 이 박범계 이런 사람들이 밀어붙일 때 검찰이 그때 말하자면 검사의 난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윤석열 총장 임기재 총장인데 이렇게 정치 검사들만 앞장세워서 지금 장관들이 연이어서 윤석열 총장을 내몰아치는 거,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실명 반란이 일어났어요. 윤석열 당시 총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권성동 총장이 말한 거 그 자체는 나쁜 것이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버티겠다는 김호수도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일 때하고 김호수 총장 현재하고는 검사들이 보는 시각이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보도를 보면요, 이거야말로 카멜레온이다. 그래서 이 카멜레온 검찰총장이라는 이 보도가요, 조선일보의 김정환 기자가 쓴 기자의 시각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결정적 근거가 뭐냐면 2019년도 10월 14일 날 이제 조국이 딱 떠나니까, 그만두고 나니까 결국은 청와대가 이성윤이하고 김호수 당시 차관을 불러가지고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라, 방안을 보고하라, 이렇게 되니까요, 바로 25일 뒤에 청와대에 몰래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장관이 무조건 하고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적극 활용하도록, 그럼으로써 매 단계마다 장관한테 검찰총장이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개혁안을 내려놨고, 그리고 직접 수사부서 41곳을 없애겠다는 개혁안을 내서 윤석열 당시 총장 모르게 청와대에 가서 보고했어요. 이랬던 사람이 본인이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직접 수사는 못하게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잖아요. 근데 어제 인수위 보고는요, 정반대예요. 윤석열 총장이 이러한 이 아픈 경험, 그리고 이 검찰 수사권에 대한 장관의 뭐라고 그럴까요, 불법적 이 정치 코드 수사 지휘권 남발, 이런 거를 고쳐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이게 불과, 그러니까 2019년도 11월 달에 대통령한테 보고했던 내용을 정면으로 반대를 해서, 수사지휘권 이제 없애야 돼. 그리고 직접 수사는 또 확대해야 돼. 정반대의 입장문을 가지고 청와대에 가서, 청와대가 아니라 인수에 가서 대검 보고를 했어요. 이게 과연 김호수의 실체가 과연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카멜레온 검사다, 예스맨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과연 검찰 내부 우리 검사들이 어느 정도로 신뢰하면서 주의에 따라가야 되겠느냐 이거죠. 한심스러운 이 김호수다, 이러한 시각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서 또 이제 진해원 검사, 여러분들 유명한 검사죠. 아주 이 문재인 정권의 코드 애완견 검사임과 동시에 반윤석열 총장, 현직 이 검사로서 반윤석열 총장 이 활동에 1, 2, 3번 하면요, 그 1, 2, 3등 안에 들어오는 검사가 바로 진해원 검사예요. 근데 진해원에 대한, 결국은 말이죠, 이 세상이 바뀌었다, 이걸 느끼는 게 아까 김호수가 카멜레온 같이 이렇게 변신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진해원에 대해서도 이 김호수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김호수, 박범계,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진해원 하면요, 제일 유명한 게 내가 박원순이를 성추행했다, 그러면서 양쪽에 남자 둘을 딱 팔짱 끼고 찍은 이 사진을 SNS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진해원 검사는 이게 당시 성추행을 당한 여성을 2차 피해를 했다, 2차 가해를 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러니까 20년도에 말이죠, 이미 그 당시에 이 여성 변호사 협회로부터 말하자면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하자면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2020년도 7월입니다. 양 팔짱을 끼고 그러면서 이 SNS에 뭐라 올렸냐면 야 이거 표현하기도 참 어려워요. 생마 박원순의 그 엑스맛의 짜릿함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가 보다. 참으로 가엾다. 앞으로는 그 맛을 더 느낄 수가 없으니 말이다. 생마 박원순이의 시장이라는 권력을 악용하여 강압적으로 여직원을 놀이개로 만들어 집에서 채우지 못한 욕구를 시장실의 뒷방에 비밀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채워지는 폭력을 당하면서도 그 수치심에 발설을 못하면서 계속 당해야 했던 그 비참을 참자 결국 법에 호소한 이 직원을 갖다가 진영은 굉장히 질투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문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2차 가해를 범했고 그래서 이제 여성 변호사까지 들고 일어났어요. 그 이후로 뭐 일일이 친여 활동을 한 거는 일일이 말할 필요도 없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말하자면 심한 그런 정치 편향증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하고요. 윤석열 후보하고 1월 달에 이준석하고 이 내용이 분란이 일어났을 때도 이 파워게임 주는 대로 받는다. 그래서 윤석열 당시 후보를 가격한 바 있고 또요. 최근에 이제 김호수 물러나라 권성동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수사권을 동원한 난도질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원하는 바가 절반만 이루어졌으니 이젠 누구와 합작해서 유일한 경쟁자를 쳐내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임기제 공직자인데 임명권자가 바꾸더라도 그러지 말고 지켜라. 이게 입법자의 결단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김호수를 방어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요. 미디어로 선동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극단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예. 그러면서요. MB가 실업가인 줄은 알았지만 힘을 숭상하는 독재자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진영훈 검사 이제 왜 그러냐면 이건 최근 얘기인데요. MB 사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또 비판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정말 편향적 정치 소신을 갖고 있어. 뭐 정치 소신이나 누구든지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정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현직 검사가요. 정치 중립을 해야 하는 활동에 매진온 사람이 바로 진해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7월 달에 이렇게 박원순 양 팔짱을 끼고 2차 가해를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징계 처리 요구가 시민단체로부터 이제 쇄도했지 않습니까? 이게 2020년 7월인데 1년쯤 지나서 2021년 8월에서야 대검에서요. 감찰위원회가 열려서 정직 1개월을 의결했고 이것을 법무부의 징계심의위원회에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로 넘겼어요. 대검은 감찰위원회가 이 징계 한 달 징계를 정직을 의결한 다음에 검사 징계위로 법무부로 넘겼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 8월 얘기잖아요. 지금 이제 3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7달 만에야 법무부 박범계가 이거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자, 이래서 세상이 이제 바르게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행원이는 이걸로 뭐 정지 일검만 뭐 끝나느냐 이런 사람들은 옷 벗겨야죠. 그리고 이미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2개나 돼요. 하나는 작년 10월에 말이죠. 국가공무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요. 작년 4월 재보궐선거 직전에 또 페북에 올린 그래서 또 이 정치 편향적 입장을 내놨어요. 공직을 이용해서 자기 또는 가족들이 배를 불려주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공직의식 부존재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면서 야권 후보들을 일제히 비난을 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때 작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때. 네. 그리고요 4월 6일날 하루 전날이죠. 이때는 또 매국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갖고요. 깨시민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요.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들은 언제 어디서든 직위를 팔아 치부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인데 이게 전부 다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계에서는 이거야말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이제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도 추가 징계가 예상된다. 이렇게 됐는데요. 자, 법원에서
지금 이제 불구속 기소는 되어 있지만은 반드시 실형을 선고해서 제2의 진해원이가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래서 검찰의 명예와 국민에 대한 어떤 기대, 신뢰를 더 이상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제2의 진해원이를 막을 수 있는 관련 검찰 직원법이라든가 또 이 내규라든가 이런 거를 좀 고쳐가지고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색출해서 퇴출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글쎄 여러분들은 뭐 이런 사람 뭐 한 번 정도는 봐주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람은 그냥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자, 진해원과 관련해서는요,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 진해원이가 얼마나 나쁜 검사인지 아마 충분히 짐작을 하시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청와대 회동이 너무나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까지 최장 기일이 한 9일 정도 했었는데요, 지난 3월 10일 날 당선인이 확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6일째 안 만나 주고 있어요. 못 만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어. 예, 말로는 뭐 이게 회동하는 것이 무슨 협상이냐, 문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나는 일정 다 비워놓고 있으니까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이 진실성이 의문이 돼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안 만나준다라고 되면 여론의 역풍이 예상되고,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은요 6월 1일 지방선거 이기는 것이 지상 과제로 되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론을 관리해야 되니까 나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윤석열 당선인은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혼자 판단하고 좀 와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거 진정성이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연합뉴스 보도에 보면요,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윤 회동 실무협의 급물산, 이르면 내주 초 회동 가능성, 이런 연합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이 청와대 내 분위기를 보면 청와대 회동 결렬이 신구 권력 충돌로 비치는 거, 여기에 대한 부담은 양측 모두에게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감사위원 지명 2명인데 그중에 1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겠다. 이거 당연히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는요, 내가 5년 후에 나갈 때 난 이런 인사 안 한다 라고까지 밝힌 상태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어제 아주 감사원에서요 결정타를 날렸어요. 뭐냐,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명 임명했다는 거, 이거 과거의 관리에 맞지도 않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감사원 최재해 원장이 만약에 청와대가 감사원 1명을 임명한다 하더라도, 절대 재청권은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이거는 김호수를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위원을 보내려고 할 때 최재형 감사 당시 원장이 재청권 행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거부했어. 그러다가 이제 더 큰 떡을 먹은 거죠. 검찰총장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러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위까지 공식적으로 보고했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위원 임명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감사위원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물 건너갔죠. 그래서 속된 말로 물 먹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최재해 감사원장한테 물을 먹은 거예요. 지금 김호수, 자기가 임명한 김호수한테 물을 먹은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하라, 그래서 직접 수사권을 줄이고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도록 했는데, 이게 검찰 개혁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김호수가 싹싹 반대로 돌리고 있어요. 당선인의 코드에 맞게. 예.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도 마찬가지, 윤석열 당선인의 성격에 맞게 지금 변신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감사원장 임명, 이제 감사위원회 추가 임명, 물 건너갔죠.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총재는 어차피 이제 내정해서 발표를 했으니까 이건 끝났거든요. 이게 선관위원이 이제 임명하는 건데, 이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조혜주 강행하려다가 2번 연임 강행하려다가 아주 대실패로 끝났지 않습니까? 선관위 전체 직원들이 일제히 반발을 한 거,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관위 상임위원 임명하는 거, 이거는 뭐 큰 이슈가 될 수가 없어요. 접을 수밖에. 그러니까 한국은행 끝났죠. 감사위원 끝났어. 그래서 제일 큰 난제였던 인사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월요일 날 오찬 또는 차담으로 형태가 돼서 회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 이철이하고 장제원 둘이서 법사위를 해서 잘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진 바 있어요. 왜냐면은 유영민 비서실장이 윤석열 당선인 내방하면서, 자, 이철이하고 장제원하고 둘이 만난다. 그러니까 둘 다 법사위를 했다. 그럼 좋네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이 회동이 불발한 건 과연 누구 탓이냐?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법사위를 했는데, 법사위를 하면서 사이가 좋았던 게 아니라요, 악연 중에 악연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근데 이철이가 말이죠, 이번에도 한국은행 총재 임명과 관련해서 왜 사기치냐? 내가 끝까지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협박성 발언을 내놨잖아요. 이철이 정무수석의 이 말 버릇에 이 사기가 입에 입에 항상 달려 있는 것 같아요. 2018년도에서 19년도 이 정계투기 할 때 둘이서 아주 악연 중에 악연이 났고 그냥 완전히 맞짱 뛸 정도로 사이가 나빴는데요. 그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를 가지고 정유섭 한국당 의원이 반발을 했어요. 딱 반발을 하니까 그때 이철이, 그 당시 이제 의원이었죠. 이철이 의원이 정유섭 의원한테 어떻게 원내대표끼리 한 합의문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느냐? 이거 사기 아니냐? 이게 사기지 뭐냐? 사기라는 말을 쉽게 꺼올리는 사람이 바로 이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거의 잘못된 악연, 이번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이다. 예. 자, 그러면 말이죠, 이번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당선인과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뭐라 그럴까요? 또 이제 몇 가지 사항들이 떠오르고 있어요. 이 조선일보의 강천석 칼럼, 대통령과 당선인, 국가에 대한 예의를 지켜라. 그렇게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문은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하고 우리 한국에서의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을 비교 분석하면서 내놓은 칼럼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읽어보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다음 방송에서요, 이 칼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